안녕하세요. 주택공사 이성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공사 이성갑입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에 책을 판매하고 독자들이 남기고 간 영수증을 모아놨습니다. 이 영수증에서 좀 뽑아가지고 추려가지고 서점에서 책을 판매하고 있었던 이 에피소드들을 한번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 권 한 권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일명 당신의 서가 어떤 책으로 채워졌습니까? 그대들의 서가를 공개하겠습니다. 한 10권 정도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우리 네가 있어서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이게 이제 한여름과 한겨울, 이름이 한여름이라는 친구고 또 다른 친구 이름이 한겨울입니다. 한여름은 펭귄이고 한겨울은 고양이입니다. 이 둘의 우정 이야기를 그린 그림책이거든요. 이제 서점에 있으면서 어떤 부모님께서 이제 어머니죠. 이제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참 감정 표현을 너무 잘 못해서 그 감정 표현을 조금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책을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고민하다가 아이가 이제 무엇을 좋아합니까? 라고 하는데 고양이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탁 하고 이 책이 탁 떠올랐었거든요. 이게 이제 고양이 친구와 펭귄 친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좀 감정에 서툰 사람이라면 이 책을 좀 읽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특히 아이들이나 또 성인도 마찬가지죠. 성인 친구들도 되게 그런 분들 많습니다. 청년들이 감정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고민이 많다고. 그러면 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 그림책을. 그림책이 우선 되게 따뜻하고 또 이 책은 삶이 또 외롭고 힘들고 여유가 있지 않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위로를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 이 책은 감정의 표현에 서투른 사람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읽어도 참 좋을 것 같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책은 참 좋은 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선물하기에 이만한 책이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중요한 것, 책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네가 있어서 이 책을 한번 읽으면 좋지 않을까. 한여름과 한겨울의 우정 이야기 기가 막힙니다. 이 친구들에게도 되게 선물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두 번째 책은 독립출판물입니다. 독립출판물. 쫄보지만 나를 믿어요. 7월에 서점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독립출판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자가 11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한 직장에 11년 동안 다니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잘하고 가장 좋아했고 가장 재밌어 하는, 그것도 이 일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11년 동안 한 직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번아웃이 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정말 자기한테는 좋아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참은 거예요. 합리화를 시킨 거죠, 계속. 그러다가 저자가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는 이제 과연 뭘 먹고 살 것인가?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떤 걸 해야 할 것인가? 이러면서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씩 고민을 하면서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이거 한번 해보자. 책 제목이 쫄보지만 나를 믿어요잖아요. 작가가 굉장히 내향인이에요. 내향인들에게는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책은 좀 극내향인이든 내향인들 읽어도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향인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향인은 나와 같은 내향인 사람이 이 일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힘을 얻는 거죠. 또 외향인들은 이 내향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향인들은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작가가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면서 시도하는 여정, 고군분투기라고 해도 되겠네요. 삶의 새로운 영역에서 11년 동안 몸담았던 것들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새로운 영역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힘이 없을 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고군분투기 삶에 대한, 이게 참 너무나 멋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늘 앞이 막막하고 먹먹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뭔가를 계속 시도하고 도전해야 되지 않는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못 되죠. 그래서 이 책은 또 그러한 분들에게 위로를 건네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믿어보라면서 좀 건네고 싶네요. 쫄보지만 나를 믿어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도 있네요. 이분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들인데, 이분은 저희 이제 동네 주민입니다. 청년이 오셔가지고 책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해서 이제 좀 잔잔하면서 그리고 좀 생각을 좀 깊게 하면서 큰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잔잔하면서 울림을 줄 수 있는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소개했었는데, 밀란 쿤데라의 농담입니다. 제가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서스름치 않고 밀란 쿤데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밀란 쿤데라를 참 젊었을 때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항상 이제 매년 10월이죠. 그래 되면 노벨 문학상 수상을 작품을 발표하잖아요. 저는 그때 매해 제발 밀란 쿤데라가 받게 해주세요. 밀란 쿤데라고 받게 해주세요. 라고 막 외쳤던 사람입니다. 재작년이죠. 2023년 7월 11일 날 밀란 쿤데라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때 참 많이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노벨 문학상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그 글을 썼었는데요. 어떤 분께서 그 댓글로 그래도 우리에게 노벨 문학상은 밀란 쿤데라가 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노벨 문학상. 그렇게 댓글을 다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영원한 이제 노벨 문학상은 밀란 쿤데라죠. 밀란 쿤데라를 왜 제가 좋아하냐면 이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밀란 쿤데라의 모든 책의 주제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를 대입을 시켜서 모든 책을 보면 그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거 무슨 소리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허무해? 왜 이렇게 의미가 없어? 무의미해? 라고 했을 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 한 문장을 딱 대입시켜 보면 밀란 쿤데라의 모든 책이 다 뭔가 해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숙제를 풀어 헤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가 저에게 밀란 쿤데라를 참 좋아하시니 그러면 거기서 한 작품만 꼽으라면 어떤 책을 꼽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서스럼 없이 밀란 쿤데라의 농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 책을 제가 또 좋아하냐면 어쩌면 삶은 농담이지 않을까요? 그냥 뭔가 의미를 두고 툭툭툭 던지면서 살아가는 거지 않을까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우리가 진지하고 하겠습니까? 그냥 삶은 농담처럼 툭툭 던지는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농담을 읽으시면서 좀 삶의 설정을 좀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이 책을 읽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조만간에 올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꼭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농담을 꼭 읽어보십시오. 큰 롤러코스터가 아닌 그냥 쭉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꼭 평양냉면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본본 작가님 책이 또 있어요. 본본 작가님의 사과를 고르는 마음입니다. 저는 본본 작가님의 첫 독립出版물부터 계속 지금까지 읽어왔던 서점주이기도 하지만 그냥 책을 읽었던 한 명의 독자로서 이게 점점 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말 글이 살아 숨쉬고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의 유일한 작가입니다. 저에게는 독립出版물 중에서는. 그래서 다음 차기작이 정말 기대되는 이러한 글을 읽고 이러한 작가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사과를 고르는 마음 우선 책 표지가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가 이 모든 상황과 사물과 사람을 마주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두고 읽어도 참 좋고 그냥 어느 페이지 어느 부분을 열어서 봐도 정말 좋은 이 책도 참 선물하기에도 이만한 책이 없죠. 그래서 참 우리가 사과를 고를 때 그냥 막 고르지 않잖아요. 요즘은 여름이니까 수박을 고르잖아요. 얼마 전에 막 수박을 잘 고르는 법 이렇게 막 릴스도 보고 이랬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냥 고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막 이거 주세요 하지 않잖아. 막 수박은 두드려 보기도 하고 뭐 사과는 뭐 빛깔도 비춰보기도 하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맛있겠다, 맛있는 걸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삶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늘 마주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하면서 이 책은 그런 우리의 삶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좀 사람, 삶, 뭐 사랑까지 그렇게 고르는 그 마음을 되게 잘 보이는 책이어서 이 책은 두고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본문 작가님 책이 사과를 고르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거 중에서 한 권을 꽂으라면 저는 사과를 고르는 마음. 그 되게 좋아요. 다음 책은 최갑수 선생님의 책인데 기막히게 좋은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추천해서 판매했던 책이었는데 한 청년이 왔는데 책을 추천해 달래요. 그때 잊을 수 없는 게 어떤 말을 했었냐면 읽기 쉬운 책으로 추천해 주세요.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러면은 글자가 많이 없는 책으로 추천해 주세요.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참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하면서 어떤 책을 할까 하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가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 안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이 제가 뭘 좋아하세요? 그것도 뭐 아무 말도 못 하시다가 되게 집요하게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했던 얘기가 저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왜 사진 찍는 게 좋아요? 라고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저희의 시선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어서요.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사진은 되게 매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빡 하고 떠올랐던 게 기막히게 좋은 것이었어요. 이 최갑수 선생님이 이제 사진 작가 에세이로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막 사진을 찍고 하셨는데 기막히게 좋은 것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이 책이 이제 일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최갑수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도 참 젊었을 때나 옛날에는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그래야지 잘 되고 대단한 것을 해야지 멋있어 보이고 삶이 이롭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나이를 먹고 시간을 지나보니 일상을 얼마나 잘 보내는지 일상을 얼마나 잘 담는지 거기에 따라서 삶의 결이 되게 달라진다는 말들을 끊임없이 이 책에서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 이제 자기의 시선을 온전히 담을 수 있으니까 그 상황을, 그 일상을 그러면서 이 책을 좀 건네면서 이거 책을 읽으면 지금 본인의 생각과 삶이 되게 많이 일치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 하고 이 책을 권해드렸죠. 제가 책을 추천할 때 최소한으로 한 2-3권을 권하는데 그 청년한테 그냥 이 책만 무조건 그냥 읽으시라, 사셔라. 안 사시면 제가 그냥 주겠다는 좀 강매적으로 했었는데 이 책을 한참 보시더만 이제 그 책을 구매하면 너무 좋다고 막 박수를 치고 제가 원하던 책이었어요 하고 갔던 이 책은 좀 일상의 소중함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어떻게 대단한 것보다는 소소함, 그 다음에 사소함에서 주는 그런 기쁨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책이어서 이 책은 그냥 가볍게 읽기도 좋고 뭐 가볍고 무겁다기보다는 그냥 틈틈이 읽기 정말 좋은 이것도 선물하기에도 참 좋을 책일 것 같네요. 기막히게 좋은 것. 어찌 보면 작가가 말하는 기막히게 좋은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순간 이것이 가장 기막히게 좋은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사고 왔을 때 이분이 저희 집 근처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낯익어가지고 여쭤보니까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중앙동에 주택공사 때도 오셨던 손님이고 독자님이시고 오셨던 독자님이시고 그러면서 강안리로 이사 오면서 처음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럼 낯이 익어가지고 제가 막 했는데 근데 정말 기막힌 책을 사가지고 제가 막 박수를 치고 너무 고맙다 하면서 했던 책이었습니다. 그 여러 권의 책을 사셨는데 그중에 한 권의 책을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박안서 선생님의 호미입니다. 제가 이 책 호미 보고 막 박수를 쳤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이 책을 사셨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질문합니다. 왜 이 책을 구매하셨어요? 라고 호미 할 때 열어보니까 박안서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러면서 박완선 선생님을 좋아하면 이 호미는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호미가 처음 보는 책이어가지고 고르셨다더라고요. 박완선 선생님의 책을 한 번도 읽지 않으셨다면 이 호미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박완선 선생님의 모든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제가 호미가 박완선 선생님의 삶을 가장 잘 대변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자연을 대하고 어떻게 글을 대하고 삶을 대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책이 호미거든요. 이 호미를 읽고 박완선 선생님의 처녀작이죠. 남옥 있지 않습니까? 딱 남옥부터 차례대로 읽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완선은 호미입니다. 박완선 선생님의 호미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만한 책이 없어요. 이 삶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 꼭 호미를 읽어보시고 박완선 선생님의 책들을 한번 다시 한번, 박완선 선생님을 좋아하셨거나 읽으셨던 분들도 호미를 읽고 이 책을 다른 이제 문학을 읽으시면 되게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박완선 선생님 호미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책은 음악 관련된 우리 이제 김민주 작가죠. 재즈의 계절. 이 재즈의 계절을 사시면서 내가 막 박수를 쳤는데, 이 책도 음악을 제가 음악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듣는 건 되게 잘해요. 제가 참 재즈를 좋아하는데 재즈를 왜 좋아할까 내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재즈의 그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재즈는 이제 합주잖아요. 근데 이게 즉흥 연주잖아요. 한 명이 들어오고 리듬을 타고 또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면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는 그러한 음악이 이제 재즈잖아요. 어찌 보면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재즈가 한 학기 들어와도 서로 이제 그 안에서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조화를 이루는 거죠. 삶도 좀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막 계획하고 뭐 하는 것도 되게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간혹 그렇게 즉흥적으로 뭔가를 할 때 근데 그 안에 배려가 포함된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즈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즉흥적이면서도 배려가 있어서 그 안에 리듬이 있고 그 안에 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재즈의 계절은 이제 이 김민주 작가님이 이 유튜버입니다. 이제 유튜버에 이제 재즈의 계절을 검색하셔가지고 이 재즈 음악을 그분이 플레이리스트를 딱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걸 딱 들으면서 이 책을 딱 보면 좋습니다. 예전에 딱 그때 참 그럴 일이 잘 없는데 딱 이 책을 사셨던 분, 재즈의 계절을 사셨던 분이 여성 독자님이었는데요. 좀 앉아서 읽고 가셔도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앉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있는데 그때 그럴 일이 잘 없는데 손님이 이제 안에 서점에 독자들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점에 피아노 음악을 저희는 항상 틀어놓는데, 그러면 제가 그때 유튜브 찾아가지고 이제 김민주 작가님이 만들어 놓은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탁 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음악 들으면서 그 책을 계속 한참을 읽다가 이제 그래서 한동안 저희가 재즈, 그날 아마 마감까지 제가 그 재즈 음악 틀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또 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재즈의 계절, 재즈를 들으면서 읽으면 되게 좋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음악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즈는 너에게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도 너무 좋아요. 그 표지가 또 노란색이어가지고 제가 노란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즈의 계절이었습니다. 철학자 김진영 선생님의 상처로 숨쉬는 법. 철학자 김진영 상처로 숨쉬는 법. 이 책 샀을 때도 막 박수 막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학자 김진영 선생님의 참 많이 좀 생각할 때마다 저는 좀 되게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내셨던 책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번역했던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에도일기, 롤랑 바르트의 에도일기죠. 에도일기는 제가 뭔가 삶이 되게 힘들거나 무언가를 애도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꼭 꺼내서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 꺼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냥 늘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래서 그 추모를 항상 놀랑바르트의 애도일기를 읽으면서 항상 뭐 어떠한 것들이든 추모를 하거든요. 그 번역을 했던 작가님이 이제 철학자 김진영 선생님이죠. 살아생전에는 유일하게 번역본이 하나 있었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아침의 피아노죠. 그 다음에 나왔던 책이 이별의 부가, 그 다음에 낯선 기억들, 그 다음에 상처로 숨쉬는 법이었고, 마지막으로 조용한 날들의 기록이죠. 이 5권이었습니까? 나왔는데, 그 중에 4번째로 나왔던 책이 이제 상처로 숨쉬는 법이었어요. 그게 또 돌아가시고 나온 책이죠. 이 상처로 숨쉬는 법은 이제 철학자 김진영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했던 것들을 기록으로 모아놨던 겁니다. 이게 이제 아도르노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도르노의 생각과 그 철학자 아도르노의 사상을 가지고 총 18개, 19개의 강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인데요. 그 안에 이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철학자 아도르노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도르노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자이기도 했지만 또 음악을 했거든요. 또 작곡을 하고 피아노를 치고 막 작사도 하고 되게 다재다능한, 정말 좀 다양한 삶의 경험을 했던 철학자였습니다. 아도르노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가 무엇이냐? 개인이 잘 서야 된다. 개인주의, 개인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지 된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또 하나를 또 얘기해요. 공적인 삶도 너무 중요하다.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삶도 정말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철학자 이제 아도르노가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개인적인 삶 중요하죠. 근데 공적인 공동체의 삶도 너무 중요하죠.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지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도르노가. 철학자 이제 김정일 선생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도르노의 사상을 가지고 뭐 삶, 죽음, 아름다움, 뭐 결혼, 뭐 사랑, 슬픔, 이별, 기타 등등 총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되게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강했던 것들을 추려가지고 쫙 이렇게 했던 책이 바로 상처로 숨쉬는 법입니다. 제가 이 책 나올 때 이 한겨레 출판사의 편집자님이랑 통화를, 마케팅지 편집자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관계자분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 편집하는데. 근데 너무 좋았다. 너무 정말 좋았다. 감사하다. 라면서 또 전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좀 두고 좀 긴 호흡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처로 숨쉬는, 이거는 집에 서가에 꼭 꽂혀 있어야 돼요. 아무 꽂혀에 하나에 꽂혀 있어야 될 책. 상처로 숨쉬는 법은 꼭 읽어보기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또 추천하겠습니다. 철학자 김진영의 상처로 숨쉬는 법입니다. 꼭 함께 읽읍시다. 이제 2권 남았습니다. 이 한 명의 독자가 서점에 오셔가지고 이분의 책을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 그분의 이름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잘 몰랐던 거죠. 뭐 들어본 적은 있겠지만 제가 이걸 뭐 허투루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임선우 작가님이었습니다. 이 책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작가님을 잘 몰라서요. 그때 이제 그분에게, 독자에게 한 권의 책을 좀 소개시켜 달라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소개시켜 줬던 게 이제 임선우 작가님의 유령의 마음으로였습니다. 그걸 서가에 이제 받아와서 한동안 못 읽고 들고 있다가 어느 새벽에 갑자기 그 책이 생각나가지고 막 이렇게 읽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 책을 소개했는지 알겠더라고. 이 유령의 마음의 단편집인데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헤어졌거나 헤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헤어지려고 하거나 뭐 기타 등등, 그 뭔가 헤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 마음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유령의 마음으로를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해라면 그리움이라는 단어로 좀 대변하고 싶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슬프잖아요. 그리고 되게 아프기도 하고 되게 씁쓸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리움이라는 생각에 또 되게 설레기도 하고 되게 아련하기도 하고 되게 또 뭐 저는 사랑이라고도 생각을, 뭔가 그리워 애틋하고 하니까.
근데 이 모든 감정들인 거죠. 그리움이. 그 모든 감정이 이 책에 다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책을 읽는 내내 저는 정말 좀 다양한 마음들을 좀 헤아릴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단편 소설인데 이 책도 지금 여름에 참 읽어도 뭔가의 그리움이 있는 분이시라면, 헤어지고 있거나 헤어지는 중이거나 헤어졌거나 하신다면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곽아람 작가님의 나의 뉴욕 수업이네요. 곽아람 작가님은 저희 청춘이었죠. 20대부터 제가 읽었던 한 명의 팬인데 올해 4월에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곽아람 작가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했거든요.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작가님 책 중에서 좀 이 책은 모두가 좀 읽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책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곽아람 작가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딱 한 권의 책을 추천하셨는데 그게 나의 뉴욕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했던 게, 이 나의 뉴욕 수업이 어땠냐면, 곽아람 이제 작가님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해외 여행은 다녔지 해외에서 생활할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직장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해외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뉴욕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곽아람 작가님이 이제 그 뉴욕에 가가지고 계속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이제 처음 이제 생활이니까 여행이 아니고 그 생활에서 계속 고민하고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제 설정을 하나 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수업, 나를 좀 수업해야겠다. 나의 삶을 한번 바라보고 나의 삶을 한번 배워가야겠다. 수업해야겠다. 그래서 나의 뉴욕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설정하고, 또 이제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시 설정하면서 배우고, 그 안에서 이제 있었던 뭐 박물관, 미술관을 다니면서 그러한 바라보는 시선도 새롭게 설정을 하고, 그러면서 쓴 책이 이제 나의 뉴욕 수업이거든요. 저는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는 나의 책방 수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점을 하면서 제가 바라봤던 시선과 삶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렇게 한번 또 써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삶이든 나의 삶을 다시 설정하고 싶은 분이시라면 이 책을 좀 강력하게 권하겠습니다. 어떠한 태도로 이것을 마주하고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그리고 또 유럽 좋아하면 그것도 뉴욕 죽입니다.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곽아람 작가님의 나의 뉴욕 수업이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끝!